그 다음에 오가 있는데 축이 왔다. 좌우묘는 기본 월 자체로서만으로도 성격이 가능한데 여기에는 또 뭐가 붙죠? 내 마누라가 1등 마누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함량 미달이더라. 예, 바로 이제 나오죠. 이걸 관으로 쓴다면, 정관으로 쓴다면 경일주가 되겠죠. 예? 나한테 딱 맞는 관인 줄 알았더만은 함량 미달이더라. 특히 학업에서는 성적이 1, 2점 차이로 떨어진다. 바로 보이시잖아요,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진이 있고요. 원진은 보통 우리가 손모로 보죠. 손모.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이걸 오를 천간으로 들면 뭐예요? 정화가 인묘도 있잖아요. 인묘, 정화, 인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일주가 오라는 정관을 쓰고 있는데 축 앞에는 잔연이 있었겠죠. 네. 잔연에 아니 충인데 얘한테는 뭐예요? 상관이죠. 구설잡음. 그죠? 뭔가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직장이 어떻게 되겠다? 원진 맞아서 손모되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앙에서 근무하는데 약간 옆으로 벗어나거나, 원래 축 맞아서 이동하면은, 요때는 이동하면 오히려 괜찮아요. 이동 안 하고 버티면 손모를 당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입고까지도 해를 당할 수가 있겠죠. 정관을 좀 오니까, 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미리 찬스를 줄 때 옮기는 게 낫겠죠. 오기 전에 진짜 무슨 일이 있는데 진짜 지 눈대로 살아야. 그러니까 이미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준다니까. 힌트를 역마 옮겨보지. 안 옮기고 견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축오 원진에 의한 손모작용이 1차 올 수도 있고, 요까지만 오면 참 좋아요. 근데 뭐 정말 안 좋은 상황까지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관이 이제 입고되는 상태까지도 오겠죠. 떨어진다는 직장이 완전 떨어진다는. 그럴 가능성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두 가지 경향성을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원진의 해, 그 다음에 입고의 해. 어느 게 정확하게 될 것인가는 조금 우리가 한번 봐둬야 될 것 같아요. 물어보고. 항상 저기 오가 관으로 쓰면은 명례에 있다면은 항상 그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그냥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죠, 아무래도. 예. 직장은 마음에 안 들어더라. 원진이니까 아무래도 자기한테 딱 맞지는 않겠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밀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축이 오면. 네? 인이 오면 일단 자에 박살이 한번 나든지,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아프든지, 그죠? 아니면은 마누라가 겁제하고 뭐 해가지고 돈을 다 나를 먹었든지,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게 그렇지. 혀를 찬다. 꼴이 온전하지 않다. 아니면은 몸의 상신, 입고 있는 모양으로, 그죠? 아프든지. 예. 그 다음에 일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계기로 인해서 뭐가 생기겠다? 애인이 생기겠다. 자기 부인은 입고 싶기 아니, 놔두고. 네, 새로운 인간관계가 출현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대지해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견인해서 땡겨와요. 그죠? 인의 합으로 땡겨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게 이민주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견이죠. 처음에는 내가 내 돈으로 바꾸고 막 이러시고 내 걸 막 재물을 뜯어가던 존재가 이 마누라하고 헤어진다니까 아이고 그래 이 됐고 내가 참 마음에 든다 하고 좋다하고 그죠? 그러겠죠. 근데 이게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격각되는 자가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있다. 신이 운에서 뭐가 아니 팔자내에 자나 신이 있으면 두 개 하니까 힘들다. 자가 있다 이러면은 이 엄마 요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겠습니까? 안 맞이하겠습니까? 못 오게 맞겠죠. 격각으로. 나 이 여자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예. 그죠? 인 자체를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잖아요. 격각으로. 팔자내에 있으니까 격각자가. 이것도 마음에 별로 안 들었지만 좌우충으로 여기도 마음에 안 든다. 맞겠죠? 시에 있다면 자식이 그런 자식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온대 팔자에 신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가 맞겠죠? 엄마가 그 여자 안 된다. 이렇게 육친을 확장해서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인하고 오가 합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격각이잖아요. 오는 오대로 그냥 있어. 그 글자 고유의 작용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건데, 그래. 요때는 뭡니까? 무조건 삼합에서 세일이라든지 식구 발전이라든지 자식 발전이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화장생이니까 신출이잖아요. 새로운 애인이 생길 건덕지가 생겼는데, 엄마가 안 된다 카네. 예를 들어서 시에 이랬다면 자식이 안 된다 카네. 그죠? 해가 있으면은 됐고. 그죠? 예. 그죠? 글자에 따라서 견인력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원진작용, 인묘작용이 있다. 그걸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 봅시다. 미. 충에 의한 탁이죠. 충에 의한 탁. 충에 의한 합격. 합격인데도 급수는 이제 좀 높아져요. 깨돌이. 여기서 이 미가 있는데 축이 왔을 때 요거는 계고작용이에요. 계고작용. 즉 신출. 새로운 걸 생겨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처봉생하듯이 그건 신출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 미라는 게 뭐예요? 토의 성질을 가장 대표하는 게 미죠. 그래서 부동산 변동이에요. 그런데 요 축이 오면 그 값이 좋겠다 나쁘겠다. 또 헷갈리시죠? 미라는 게 부동산을 대표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미죠. 축은 어디에 있어요? 제대로 된 값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죠. 거기다가 여기 충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형이 있다. 그죠? 뭐 강제 집행을 당한다든지, 그죠? 좋은 땅을 허접한 땅으로 바꾼다든지, 손모 손실이. 축이 있는데 미가 오면은 또 거꾸로 되니까, 오이, 허접한 걸 좋은 걸로 바꾸는 사람도 올 수 있겠죠. 이사를 좋은 데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좀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신이 있는데 축이 왔다. 예, 천간에 들어오면 경금이잖아요. 인묘작용이 와버리죠. 예. 그게 이제 저게 보통 영향력 약화라고 보시면 돼요. 신의 영향력 약화. 명내에서 신하고 축이 이제 옆에 같이 있으면은 신 자체를 갖다가 쓰기가, 힘을 쓰기가 어렵죠. 신통력 동물이잖아요. 원래 또 금전을, 가열을 의미하고 그 자체가 팔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일주 아까 신년 했잖아요. 신이 있을 때 축년이 왔다. 이때 무슨 작용이 있겠습니까? 아까 자는 폼 잡는다고. 축년은 이 폼 잡다가 아닌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이 축을 보면 육신적으로 뭐가 돼요? 그렇죠. 상관작용을 또 하는 거예요. 아, 저 묻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여기에다 묻는 거예요. 왜? 입고니까. 돈을 묻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관짓으로. 그리고 나면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나빠지는 게 뭐 유흥도 할 수 있고 그는 여러 가지 폭이 넓겠죠. 또 드러나지 않게 숨겨놓고 이렇게 쫙 하다가 근데 그 돈 어디 갔노? 없어졌네. 근데 유혹이에요, 유혹. 안 하려고 하면서도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병정일주 신 뭐 중요하게 쓰는 사람들이 축에 뭐 한다 이러면 말려야 돼, 말려야 돼. 또 4년 돼도 또 형으로서 또 그렇죠. 번거로움 발생하거든요, 실제로는. 신 같은 경우에는. 사명살 들어와 버리잖아요. 4년이 오면. 아까 자할 때 해가지고 거의 이제 패턴은 비슷합니다, 패턴은. 유가 있는데 축이 온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합에 의한 탁. 그죠? 팔자니에 유가 있는데 축이 온 경우에는 와, 합으로 해가지고 예. 뭐 세일 가담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병정일주 딱 얘들면 알겠죠? 천을 기인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거를 결국에는 뭐로 간다? 현금 유동성 안 좋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잖아, 여기가 끝. 폼 잡는 것도 저기가 끝. 천을 기인이고 뭐고. 이때 말뚝 잘못 박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폼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축까지만. 자축까지만 폼을 잡게 만들다가 유 있을 경우에는 자축까지만 폼을 잡게 하다가 인묘지는 급속도로 그냥 위축이 싹 돼버리죠. 병정일주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경일주나 신일주가 유를 가지고 있는데 축을 만났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화개살이죠, 이게 화개살. 화개살이라는 게 옛일이잖아요. 묵었던 일.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일이 다시 들춰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정, 변동, 가할 일을 가하고, 손해볼 건 손해보고, 2차, 저차 정리하자. 그러면서 새로이 재물을 만들어 나가겠죠. 이때는 축이 재생 창구로서 역할을 하죠. 좋은 거 하나 나왔습니다.
중요시 쓸 수가 있다. 뭐 강하고 딱 그냥 이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냥. 유년의 흐름이 그러니까 뒤에 4년만 보면 아 재울이 와서 현금 유동성이 뭐 활발히 좋아지겠구나 나빠지겠구나 환운을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그의 운을 모르겠으면 그 뒤 4년 뒤를 보라는 거예요. 4년 뒤를. 그 다음에 술. 자, 이건 또 형이죠. 형에 의한 합격. 요게 잘 보세요. 병정 화입고예요. 화입고. 팔자 내에 있다면 화입고 작용이 강한 팔자겠구나. 그 다음에 운에서 만약에 오잖아요. 술이 있는데 축이 왔다. 요때 작용은 틀려요. 둘 다 화입고는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올 게 뭐예요? 병이 장생작용으로 오는 거예요. 요 끝단에서는 병의 장생작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우리가 보면은 막 모닥불 막 피워놓고, 우리 스프레이 같은 거 물 촥 뿌려보세요. 불이 확, 확. 그러니까 그 추운 게 오히려 더 발화를 시켜주는 작용이 와요. 그 작용이 이제 병화 장생이거든요, 실제로. 팍팍 피어오르는 불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례와 운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 이제 보통 임술일주의 경우에 이 재성 입고를 늘 가지고 있는데 축이 오니까 이제 발화의 효과를 이제 가지는 거죠. 축 다음에 인이 오니까 병화 장생을 발판을 위한 발화의 작용. 3년 다음에는 뭐 식신이나 제가 이제 좋아진다 이지. 그렇죠. 장생작용, 신출작용이 새로 생겨나는 거죠. 근데 형을 하면은 병 하나 정하가 입고가 그 입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작용에 의해서 실제로 튀어나온다고 봐도 돼요. 형출이죠, 일종의. 네. 어떻게 보면. 티 난다 해. 그렇죠. 그러니까 티 난다 이제. 어쨌든 인묘작용은 있는 거예요, 얘 둘이서는. 예. 지 원래 본문의 글자는 같이 뜨지는 않잖아요. 인호술년이 오고 그 다음에 사유축년이 올 거잖아요. 그때마다 뜨는 애들이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이 둘이가 같이는 안 떠요. 궤도가 틀리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뜨는 애들이 다 틀려요. 그래도 저기 명리에 있으면 저걸 직업으로 쓸 때는 형으로 해가지고 쓰고 축년이 오면 뭐 4년이나 유년이 오면 얘가 뜰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 정화의 기운을 더 인묘시키는 기운이 강해지겠죠. 경을 입고시키는 기운이 강해질 것이고. 여기는 뭐 인호술년이 오면 얘가 강해질 것이요. 뜨고. 그죠? 신분론에다가 뜨고 지고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박자 이론을 자꾸 또 까먹으셔요, 보면. 다 같이 뜬다고 생각하셔요. 아니 같이 이제 만약 지금 직업으로 이제 형에 대한 뭐 직업으로 쓰고 있다, 그지? 쓰고 있을 때는 항축이 같이 쓰는 거잖아요. 같이 삭감을. 아니 같이 써도 요걸 주로 쓰느냐, 요걸 주로 쓰느냐 차이가 있죠. 그렇죠. 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죠. 합도 묘술이 있다면 묘를 위주로 쓰느냐 수를 위주로 쓰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궤도가 틀리잖아요. 삼합의 운동성상 궤도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묘술이 같이 뜨는 줄 아세요. 아니 그래 알면서도 왜 이런 쪽으로 알면서도 또 항상 같이 뜨지는 않는다. 네 박자 이론으로 항상 삼합의 운동성이 한 번 뜨고 한 번 지고 하는 것이지 다 같이 뜨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봤을 때는 자 격각이죠. 격각. 이때도 좀 춥기는 추워요. 그죠? 저우 좀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예, 꼭 자충만 보는 게 아니라 저우 보니까 나도 시소 운세라고 보시면 돼요. 시소 운세. 해가 있는데 축이 오면 좋은 것 같아도 무리를 지어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수 그거라고 이제 겨울의 물이라고 좋다라고 하는데 얘 와도 얘 운동성은 어찌 봐도 해묘미로 가는 거고 얘는 사유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해의 영향이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역마 안다고 또 빼먹으려고 역마 작용이 온다. 예. 안에 있을 때도 연관 소리가 때도 연관. 그렇죠. 예. 어쨌든 해의 작용이나 역할이 이제 뭐 활동성이 억제되거나 불안 동요의 과정을 겪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일종의 여기 사유축에서의 저기 명내에 사하고 축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항상 뭐 이게 그 설명할 때 이게 사가 축한테 어떤 역할을 그게 참 얘가 얘한테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아화실의 개념이거든요. 봐라. 씨앗을 여기다 던겨주면서 싹으로 여기서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완벽하게 금국을 다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유만 있는 경우에 발화되는 것 하면 이게 유라고 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유만 있는 경우에는 차이가 뭐냐면 축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바닥을 더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바닥을 치느냐 안 치느냐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사가 있으면 조금 더 가세를 해주겠죠. 유의 힘을 더 키워주니까. 그러면 팔전 내에 네. 사유만 있으면은 어떤 그 운이 왔을 때 뭐 그러니까 축이 없으면 보험 역할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을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성을 했는데 식상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굴고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화계가 연속성을 주는 거거든요.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못 시키잖아요. 축이 빠졌다는 말은.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가야 12운성의 그래프인데 예를 들어서 유나 사나 요거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단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없어요. 바닥을 완전히 쳐서 축이 없으면. 다시 원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또 이게 나갔는데도 또 뭐 다른 걸 해가지고 또 올라오고 그게 화계가 있다는 뜻이. 그렇죠. 예, 재생 창구가 있는 거고. 망했다고 뭐 이제 다시
그렇죠. 모니는 재생불능이죠. 재생불능. 예. 그러니까 사가 있으면 밭이 있는 거니까 가세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더 키워주겠죠. 사유가. 유만 있는 거는 여기 간다면 사유가 있는 건 여기 가는데 축이 없다면 둘 다 단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축이 있다면 요 극단은 여기서 단절사가 안 생기고 다시 연결선상을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계의 자리가 뭡니까? 인호술에서 병화의 불씨를 술이 받아다가 정화의 모양으로 왜 작게 탈바꿈을 시켜서 숨겨서 해자축 구간을 안전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힘은 못 쓰지만 어쨌든 보존을 한다는 거예요. 보존의 개념인데 그 화계처가 없다는 말은 보존이 안 된다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사유축 중에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게 금한테 더 힘을 주니까 그러면 금이 더 세지는 거고 또 유축 있어도 금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근데 유축만 있을 때는 또 틀려요. 이런 식으로 유축만 있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잡아버려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완전히 바닥 안 치게 가는 거예요. 사축 있을 때는 사축이 있을 때는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요 정도 수준에서 요래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는 발복의 양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와 유가 있다는 것은 발복의 폭 차이라 보시면 되고 축이 있고 없고는 연속성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망한다? 안 망한다. 이건 삼합이 다 공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유축에서 삼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화계자리가 쉽게 말해서 중간자라고 생각하시면 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성에서는. 식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재의 연속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런 역할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절사가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계자리가 실제로는 나의 발목도 붙잡지만 또 나를 살려주는 자리들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는 거는 방금 그 행위인데 나의 발목은 높이 올라가야 될 때 못 올라가야 붙잡아 보는 거죠. 어디 가노? 크게 발목은 그렇죠. 예. 아니 치기는 것도 아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험자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부채 얘기해 드렸죠. 달력장수 마누라하고 부채장수 마누라 얘기. 예? 그 부채장수 마누라가 남편이 노름을 하도 해서 하니까 매일마다 부채 한 개씩을 탁 다락방에 숨겨놨다가 그죠? 남편이 판돈까지 다 읽고 나 이제 드디어 난 먹고 살 게 없다.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 다락방 문을 열면서 이 부채 우리는 12개의 부채가 남아있으니 아직까지 팔 수가 있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죠? 달력장수가 이제 한 개씩 해마다 빼놨는데 다 모아보니까 다 해진한 달력이 있어가지고 그죠? 해진한 달력이 있는 건 축이 없는 거고 그죠? 그 부채장수 그 마누라는 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재기복귀가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채를 축이 없었다면 안 모아놓고 다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어요? 더 팔았으니까 돈은 더 벌었겠죠. 근데 노름에서 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쫄딱 망해서 끝나버렸겠죠. 근데 한 개씩 넣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마누라가 내 하나씩 더 만들어줄게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사사유일이 있으면 근데 뭡니까 이게 축이 만약에 저장을 안 해놨다면 정말 다 날려버렸을 때 재기복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원장님이 쉽게 설명해 주려고 그 부채장수, 달력장수 얘기해 줬는데 다 그 우스갯소리를 듣고 그래. 이러면서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래 지금 볼 때마다 삼합이 중요하다 뭐 화계자리가 무엇이 어쩌 사는데도
확실하게 이게 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삼합에서 그래서 화계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인성인 밭도 중요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가 밭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많이 팔 수 있었는데 못 파게 한 것도 마누라고 망할래 했는데 안 망하게 해준 것도 마누라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화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질이 복도 없이 문 안 풀린다 할 때는 화계처를 찾으라 하고